일단 부가세 1장 보이시죠? 총설. 제 제목을 꼭 얘기할 거예요. 1장 총설이고 1절에 부가가치세 개요. 그거만 제가 요거 한번 설명드리고 잠깐 쉴 테니까. 부가가치세가 뭐고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할지 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준비하시면 돼요. 일단 A라는 자가 있는데 A라는 자가 누구냐면 이제 우리 앞으로 외울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이제 부가세에서 납부를 할 납부 의무자로 이제 우리 불릴 건데 좀 이따 얘기하고 A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B한테 물건을 팔 거예요. 부가세 관련해서 이제 B한테 팔 건데 B도 사업자래요. 사업자한테 물건을 팔 때 일단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A가 물건을 팔았으니까 대가를 받겠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떤 공급이 됐을 때 부가세를 받을 건지. 그래서 이 공급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제 배울 거예요. 이제 재화라는 공급이 있고 용역이라는 공급도 있어요. 회계사하고 세무사가 B한테 부가세 신고를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부가세도 같이 받으라는 소리예요. 이건 뭐예요? 용역 제공. 그다음에 핸드폰을 팔았어요. 그럼 부가세를 받아서 뭐 낼 건데 그것처럼 B한테 재화를 제공 이렇게. 그러면 재화와 용역은 어떤 걸 공급했을 때 부가세를 받아야 됩니까? 이건 면세라고 나중에 배울 거예요. 면세를 제외한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야. 과세. 그래서 지금 모든 재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꼭 받으셔야 되고 면세로 열거된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것만 따로 빼셔서 이제 그걸 딱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 그럼 얼마를 받을 거냐? 그건 이제 네가 생각했던 이게 VA라는 게 이제 밸류 에디드라고 해서 부가가치예요. 네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얼마냐 이제 이걸 생각할 건데 요거는 시험에서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데 네가 이제 얼마로 팔 건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한 100원 정도 있으면 이제 내가 이걸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이거를 100원에 공급을 할 거야. 이렇게 100원에 공급을 할 거고 그럼 창출한 부가가치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그거에 10%만큼 더 받아오래요. 더 받아와서 받아온 거죠. 이 받아오는 개념을 뭐라고 할 거냐면 거래 징수라고 표현할 거야. 징수. 그래서 징수를 해서 그거를 어디다 내셔야 돼? 세무서에 지금처럼 이제 기간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1월 이제 25일 날, 그다음 7월 25일 날 신고해서 납부를 하셔야 돼. 이 납부할 때 이거는 지금 밑에 받아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매출 세액이라고 부를 건데 매출 세액에 대해서 지금 10을 내셔야 된다. 여기는. 그러고 나면 이제 B한테 이만큼 돈을 받아왔으니까 B는 이제 뭘 받아가야 되냐면 요 받아온 증빙 서류를 받아가셔야지 이렇게. 증빙 서류. 그래서 보통 영수증이나 뭐 우리는 물건 사면 뭐 받아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죠. 그래서 전표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데 사업자끼리는 그런 이제 전표를 이제 보통 발행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라는 걸 이제 발급을 하는 거 이렇게 발급을 해서 그럼 세금 계산서가 주고 받아지죠. 우리 지금 이게 다 중요한 내용들 다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다음에 얘네들에서 재화로 용역을 안 보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 금액을 얼마를 할 건지, 그럼 어떤 걸 세금에서 발급할 건지, 그럼 세금에서 발급할 때 어떤 형식으로 발급하는 건지, 그리고 언제 발급할 건지, 이거 잘못 들어가면 다 제재를 할 거야. 얘네들은 세금 계산서가 아주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발급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법인세 소득세에서 얘네들은 부가가치세인데 법인소득세라고 해서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 번 다시 할 건데 그게 다 미리 확정이 된다는 거죠. 얼마큼. 그래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발급을 했어요. 그럼 받아왔죠. 이제 우리는 얘 갖고 공부를 하셔야 돼. 이제 B가 다시 한번 C로 갈게요. C 사업자한테 물건을 이제 받아다가 가공을 해서 C 사업자한테 물건을 공급을 할 거야. 똑같이. 그래서 공급을 할 거다. 그럼 자기 재화를 붙여서 공급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가공만 해서 공급해도 돼요. 이거는 그때 창출한 부가가치 얼마니 했을 때 나는 한 400 정도 가치를 받으면 되겠다 해서 이제 공급을 하면 되고 그랬을 때 C한테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여기 일단 첫 번째 핵심이에요. 400을 만약 받아버리면 얘가 지금 얼마 부담했어요? 100원을 부담했잖아. 부담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매출로 넣어야 돼.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넣어야 된다. 그럼 넣어야 된다는 거는 얘 부가가치 누계가 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00원이 이 부가가치 누계로 들어가서 50을 징수해서 갖고 와서 매출 세액으로는 50이 납부가 될 건데 지금 세금계산서로 이미 얼마 냈어요? 10을 징수 당했죠. 이건 증빙으로 해서 다시 역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갈 거다.
그러면 50을 내고 10을 돌려받을 거니까 이걸 합해서 얼마를? 40을 실제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납부, 세무서에. 그래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는 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C가 그 받아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 소비자한테 이거를 공급을 할 거야. 이렇게 공급을 할 거다. 이 공급을 하게 되면 얘도 창출한 부가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한번 써보면 얘는 원래 갈수록 부가가치가 보통 커져요. 보통 뭐 커지는 걸로 많이 가는데 하여튼 500이라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얘 얼마를 받아야 돼? 최종 소비자한테 이제 900, 1000 1000이 들어가야죠. 1000이 들어가야지 얘를 뺄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얘가 1000이 이제 여기 1000이 들어갈 거고 100을 받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얘한테 100을 매출세액으로 납부할 거고 얘가 얼마를 받아왔어? 50을 이제 세금계산서 받았겠죠. 이렇게 사업자끼리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50이 돼서 얘가 납부하는 금액은 5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A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 B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 납부가 C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가 납부가 돼요. 그럼 총 부담하는 이제 최종 소비자는 1,100원에 사는 거죠. 1,100원에 사면 1,100원에 샀을 때 여기 안에 부가가치가 얼마 들어있어? 100이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이거를 최종 부담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 대신 납부하는 자는 중간에 얘네들이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셋을 이제 우리 뒤에서 배울 이제 납세의무자. 납부를 한다고 해서 납세의무자라 불러요. 납세의무자. 그럼 보통 여러분들은 이번에 연말정산 이제 보통 근로자들 할 거잖아요. 납세의무자가 누구야?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고 세금 부담하는 사람도 여러분이야. 소득세랑 법인세는 부담한 자랑 납부하는 자가 같아요. 아니 우리는 회사가 해주는데요. 이거는 약간 근로자의 이제 특성 때문에 근로자가 너무 많아서 연말정산이라는 걸 미리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의무를 만든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자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납부하는 거고 얘가 이제 뭘 하는 거야? 부담은 얘가 하는 거잖아. 부담을 하는 자를 뭐라 부를 거냐면 감세자라 불러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 근데 소득세랑 법인세는 이게 같지. 이게 같은데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게 다르죠. 지금 얘가 낼 거고 우리는 부담만 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달라요.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거를 이제 뭐라 부를 거냐면 간접세라 불러. 간접세.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다. 간접세는 사업자가 지금 항상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저 부가세 너무 많이 나왔어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되지. 너무 많이 나온 건 사업자가 내는 거지만 누가 부담한 거야? 여기서 돈 준 거잖아. 다 받은 거잖아. 받은 걸 내는 거기 때문에 받았으면 내가 매출을 10억 했으면 1억은 부가세로 낼 생각 하셔야 돼. 일단.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게 있어요? 매입한 게 있으니까 그 매입세를 또 빼주기 때문에 상계에서 얼마를 납부하겠지만 1억을 뭐 10억을 매출했으면 1억을 부가세로 납부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있다 보면 매입이 많아갖고 그게 빠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 6천만 원 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를 이제 받아서 낸 거니까 그건 당연히 내야 되는데 그게 내 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끔. 그래서 그러면 사업하기 힘들어져 있다. 사업하기 힘들어져 있다. 특히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매출이 만약에 상반기에 한 2억 나왔다. 2억 나왔으면 그냥 거의 2천만 원이야 그냥. 2천만 원 내셔야 돼. 아니면 카드나 이런 거 넣어서 좀 많이 빼긴 뺄 건데 왜냐면 세무사 회계사들은 매입이 뭐가 있어? 없어. 우리가 인적용역 제공자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한테 바로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 사업자한테 제공하더라도 이렇게 매출은 나오는데 이게 없어. 앞에가 없어. 인건비밖에. 근데 인건비는 부가세가 없어요. 거기 안에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나가는 돈에는 부가세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매입이 부족하신 분들 이게 매입 쪽에서 매입이 이제 이쪽 매입이라고 하거든요. A 입장에서 매입이 부족한 분들은 매출에 대한 10%가 그냥 바로 이제 납부세액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많아 보이는데 그래서 6월 달에는 이제 6월까지 해서 7월에 낼 거고 지금 1월에 내잖아요. 뭐 하셔야 돼? 목돈이 나가 일단. 목돈이 나가니까 준비 안 해놓으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집 사느라고 돈 다 썼다, 뭐 돈 없다 하면 이제 갑자기 체납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들은 당연히 아니까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제 하겠지만 일반 사업자들은 못 내신 분 많아.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나오신 분들. 그래서 하여튼 납세의무자, 담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중간에 내가 매출을 누락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아니, 이 매출에 대한 부분에 소득세를 안 낸 거나 법인세 안 낸 거는 그렇다지만 부가세도 뭐 한 거야? 이것도 탈세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가세를 탈세한 거라 어떻게 이제 국가에 대한 부가세 횡령이라 보시면 돼. 그래서 매출 누락을 엄히 다스리고 있어요, 국가에서. 그래서 매출 누락은 거의 자살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실무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누락됩니까? 누락은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금 매출이 들어가면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실수로 이제 요즘은 위탁 매출들이 많아. 위탁 매출 많은데 실제 이렇게 국세청으로 바로 통보가 가거나 아니면 우리 카드로 카드기에서 긁었으면 예를 들어서 최종 소비자 긁었으면 당연히 그건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바로 가는데 이게 위탁에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은 걔네들이 보고를 해야지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한 박자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카드 매출이 다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그냥 조회한 건 다 안 들어가질 때는 그때는 실제로 내가 매출한 거를 기록해서 신고는 하셔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맞는지 맞춰볼 거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첫 번째 제가 설명한 건 간접세 설명했고 일단 몇 가지 그림 그려놨으니까 그거만 여러분들 쭉 넘기시다 보면 어디까지 넘겨야 돼? 일단 여기 어디냐면 그 2절 납세 의무자 바로 전 페이지 보시면 이제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이라고 해서 좀 이따 이거 배울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보세요. 거기 2절 납세 의무자 바로 앞에 이제 납세 의무 2절 앞에 이제 보면 박스로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이라고 나왔잖아요. 거기 보시면 1번에 일반 소비세 찾았죠 여기? 이 책은 10인데 12페이지예요. 근데 그 실제 책은 이건 달라요. 실제 책은 내가 항상 이거 좀 맞춰서 할 테니까 실제 책은 여러분들 2절 납세 의무자 앞에 이제 주요 특징 요게 여기선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일단 1절에선 다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송실에선 일단 1번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라는 게 뭐예요? 지금 얘네가 어떤 거를 과세시킬 거냐 이거야 지금. 그냥 모든 재화와 용역을 다 하겠대 일단. 면세를 제외한 거. 그리고 특정 소비세라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약에 사잖아요. 자동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여러분들. 그럼 그거는 자동차면 붙는 세금이야. 모든 이제 재화 영역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가 붙는 건 아니에요. 특정 이제 물건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특정 물건에 대한 붙이는 개별 소비세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특정 소비세야.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 다 과세시키겠다. 첫 번째. 두 번째, 2번에 다단계 거래세. 지금 보시면 알겠죠? 지금 납부를 누가 하는 거예요? ABC가 하는 거죠, 지금? ABC가 납부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계별로 이제 과세를 이제 시키겠다는 거야, 이걸. 한 번에 부담하는 사람 누구야? 나중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할 거기 때문에 부담은 얘가 하겠지만 얘네 입장에서는 누가 부담할지 몰라요, 지금. 보내는 게 지금 최종 소비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인데 하여튼 창출한 부가가치만 이제 납부하도록 되는 다단계 거래세다, 일단 두 번째.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뭐 큰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소비용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네가 소비하는 이제 지출에 대해서만 우리 이제 과세시키겠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건 뭐예요? 이건 투자야, 투자. 이제 한마디로 뭐 공급 받은 거잖아. 이 투자한 거는 과세를 하지 않도록 소비한 거에서 뭘 한 거야? 투자한 걸 빼죠, 지금. 그래서 창출한 부가가치라는 건 이제 이 부가가치를 소비하는 이 소비용 부가가치라고 해서 이제 투자 용도로 투자라고 해서 두 번째 줄 투자 지출에 대해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에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매입은 빼주겠다는 소리 한마디로. 그래서 그러니까 투자 지출을 거기다 이제 뭐 쓰냐면 중간재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간재, 자본재 뭐 이런 표현을 가끔 나오는데 중간재든 자본재라는 건 아예 처음 투자되는 것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법인 같은 경우 소득세도 그렇지만 법인에 돈이 들어왔어. 그럼 돈이 왜 들어왔냐면 법인을 운영하려면 처음에 뭘 넣어야 돼? 아직도 안 배웠죠. 회계를 이제 하면 나 배울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설명하기 어려워. 회계를 안 배우죠. 자본이라는 게 필요해. 아니, 주주들한테 여러분 돈 받아다가 그 자본으로 운영을 할 거 아니야? 처음 들어오는 주주들한테 들어오는 자본은 과세를 안 해. 왜? 이거는 처음 원본, 씨앗이 이걸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에 대한 과세는 안 하는데 얘네들도 이제 지금 중간재든 자본재든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 빼주겠대. 일단 빼주는 거 과세를 안 시킨다는 소리예요.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만 과세한다는 거고, 그 투자 지출이 요거 두 가지 다 이제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해갖고, 5번. 간접세. 봤죠? 간접세고, 간접세. 이건 뭐라고 해야 돼?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르다. 일단 다르다. 이게 간접세 지금. 간접세고. 6번. 물세는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인세야. 이 사람의 인적 현황을 고려해 준대요. 인적 현황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 사람이 가족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좀 더 많고 그럼 뭐가 더 많이 들어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럼 돈이 더 없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더 줄여주는 방식이 그런 공제제도라는 걸 통해서 줄여주는 이런 제도가 인세인데
부가가치세 그런 게 없어. 내가 요거 뭐 샀냐면 생수를 하나 샀어요. 편의점에서. 내가 애들가 5명이야. 생수를 깎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부가세를 100을 안 내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사람이 많으니까 105원에 해주겠습니다. 이거 없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물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적 현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인세고 법인세도 어떻게 보면 인세예요. 법인세도 중소기업이나 좀 어려운 기업들은 더 도와주는 이제 공제제, 그러니까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는 공제가 없냐? 공제가 있긴 있어, 여러분들. 신용카드로 만약에 매출하게 되면 또 공제를 해줘요. 신용카드에 대한 우리 매출 세액 공제인데 그 왜 해주겠어? 신용카드로 매출 안 하면 다 뭘로 매출할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할 거잖아. 현금하면 어떻게 해? 신고를 안 할 거잖아, 니네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네가 매출하게 되면 내 일정 금액, 네가 누락하는 그런 금액을 이제 효과를 보는 것만큼 내가 빼줄게. 그래서 공제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세금 계산서는 없지. 그래서 세금 계산서 이건 세금 계산서 매출인죠. 그래서 얘가 세금 계산서 매출을 하면 얘는 뭐 따로 없어요. 그냥 이거 다 매출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세금 계산서를 매입해온 거 공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하여튼 뭐 매출과 매입세 이거 안 썼는데 요거는 매출세액이고 이건 나중에 매출세액이고 요건 매입세액이에요. 그래서 매입세액이니까 요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제가 4번, 7번, 8번 하고 지금 부가가치 설명을 또 안 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요거는 이제 지우지 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